오늘 진도 나갈 거 많으니까 좀 빨리 볼게요. 자, 원고지의 주제. 이 원고지에서 다루고 있는 처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남 장녀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주제가 뭐야?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한다. 물질 만능주의 비판. 그리고 단절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단절된 소통.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자 자기 이기적인 것들밖에 생각을 안 하지. 그치? 그 다음에 노동을 강요하는 현대 사회. 그 다음에 제목의 의미. 이때 이 제목이라고 얘기하는 건 원고지가 무슨 의미냐 요거죠. 그치? 이 원고지라는 거는 이 교수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수단이기도 한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원고지라는 것은 교수의 삶에 대한 압박이다. 압박.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 다음 밑으로 갈게요. 각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제시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교수가 김땡땡 이땡땡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교수라고 직책으로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장남, 장녀, 첫째 아들, 첫째 딸 이렇게만 얘기가 나오지. 그치?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는 그 작품 자체가 이 사회가 개성이 사라졌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보통명사를 쓰면서 누군가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인물들 또한 개성이 사라진 사회의 어떤 전형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거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 인물들이 각각 어떤 부류의 상징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자면 교수는 어떤 인물이야? 주체성을 상실하고 그치?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주체성을 상실하고 기계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계층을 상징한다. 노동자 계층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감독관은 어떤 인물이냐? 감독관은 교수를 계속 채찍질하는 인물이니까 교수가 가지고 있는 압박감 혹은 중압감. 그치? 그 다음에 천사는 아까 뭐라 했어? 교수가 나의 열정, 나의 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수가 잃어버린 과거의 꿈 그리고 열정이다. 꿈과 열정. 자, 그 다음에 소재 의미 한번 가볼게요. 원고지 요거는 제목의 의미랑 똑같지? 그치? 여기 똑같으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철새, 쇠사슬 이거 같은 건데 교수가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 이 철새. 사회에서도 철새를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사회 철새는 벗지만 집의 철새를 다시 입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철새라는 것은 교수의 삶의 분례를 의미한다. 교수가 가지고 가는 삶의 분례다. 그 다음에 이 신문이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셔야 돼? 3년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용이 다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나타내는 도구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갈게요. 작품에 나타난 실험적 기법. 물질 만능주의, 인간성 상실을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대두되던 1950년 말에 창작된 원고지는 구조리극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구조리극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극작품이라는 뜻에서 사건 전개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에서 전통적인 기법 대신에 실험적이고 반사실적인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 것들로 무대를 구성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무대 같은 경우에는 무대를 처음에 딱 등장을 시킬 때 다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
원고지 무늬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지? 그래서 이 교수라는 인물도 원고지 무늬의 옷을 입고 있는 거고 벽지도 다 원고지 무늬, 소파도 원고지 무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이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실험적 기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무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원고지 무늬들. 그다음에 의상도 보시면은 교수가 입고 있는 의상 뭐였어? 원고지 무늬의 의상이었지, 그렇지? 거기다가 플러스 철새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오고 있었잖아. 또 마치 의상인 것처럼, 그렇지? 그다음에 음향 효과는 어떻게 돼? 똑같은 노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했죠. 우리 집에서 트는 노래랑 저쪽 집에서 트는 노래가 똑같아, 그렇지? 그래서 동일한 음악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정반대의 음악을 분간한다. 너무 경쾌한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그랬었지. 그 다음에 소도구 같은 것들은 이제 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철새를 사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실험적 기법들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더 효과적으로 고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뒤쪽에 스노우맨 가보도록 합시다. 스노우맨. 내가 스노우맨 좀 슬프지 않냐, 얘들아? 스노우맨 친구 나가니? 스노우맨? 아, 스노우맨 보다가 진짜 감정이 완전 이입돼가지고 울 뻔했잖아. 나 선생님 맨날 일하면서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제 너네도 이제 대학 나오고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은 이 스노우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뭐 어느 쪽으로 취직을 하든. 누가 말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응? 말하지 마. 자, 스노우맨 가볼게요. 자, 눈을 봅시다. 자, 보자. 저거 줄거리 바로 들어갈게.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날에, 새해 첫 출근 날에 회사원인 남자는 인사발령에 기대를 걸고 더 이상 승진에서 밀려나는 곤란하다는 생각으로 출근하려고 하지만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가 작품의 주인공이지. 그렇지? 얘가 주인공인데 주인공 이름을 제시를 안 하고 그냥 남자. 지나가는 사람 A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어. 그럼 요거는 주인공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익명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이 사회의 어떤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특정 유형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또 아까 한번 얘기했던 그 원고지에서 나오는 효과랑 동일하죠.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가시면 인사 발령에 기대를 걸었다. 이때 인사 발령이라는 건 뭐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간다든가 이런 거지. 기대를 걸고 승진해서 밀려나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한디. 그럼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 승진에 대한 압박이 있는 거지. 그렇지? 우리나라는 애지간하면 그냥 경력이 차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승진을 시켜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승진을 한다는 거는 그 아랫사람들을 어른으로서 챙겨주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 능력 이외에도. 그런데 이제 승진을 못한다는 거는 그런 돈값을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승진을 못한다는 건 조금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려고 하지만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초조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있다가 이튿날 길을 나선 남자는 눈더미 속에서 찾은 삽 한 자루로 눈을 퍼내면서 회사로 향하게 된다. 여기서 밤새 눈이 내렸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요거는 일종의 자연재해야, 자연재해. 자연재해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다른 나라 같으면은 오지 말라 그래. 요새도 눈 엄청 많이 내리면은 학교 휴교하지. 그치? 근데 회사는 얄짤없다. 나와주셔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눈을 파내면서 아주 불굴의 의지로 회사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사의 출근 재촉에 초조함을 느끼던 남자는 유력한 가장 후보이자 일밖에 모르는 유대리도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사가 지금 출근을 계속 재촉한다 그랬지. 그럼 이 상사는 남자 입장에서 어떤 인물인 거야? 사회적 압력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되겠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는 상사로 누가 나와? 과장, 그리고 부장. 이 인물들이 상사죠. 그치?
자, 그러면은 밑으로 갈게요. 그렇게 열성적이던 유대리가 출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럼 이 유대리는 평소에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겠다. 그치? 얘는 일에 지독하게 일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 지독하게 성실한 인물. 너네 그거 본 적 있냐? 이지영 유튜브 본 적 있어? 세경 강파 이지영의 하루 브이로그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루에 한 4시간씩만 자고 계속 일만 하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일만 하는 거. 그런 인물이다, 유대리가. 그래서 출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다. 하지만 속사정이 어떻게 되든 남자의 입장에서는 같이 출근한 동료가 남아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아,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니고 쟤도 뒤처지는군. 계속 경쟁자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유대리를 만나야 출근이 수월해질 텐데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걸 보면 유대리도 출근하기 위해서 눈을 파내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여기서 유대리를 만나야 출근이 수월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리랑 같이 눈을 파내면 조금 더 쉽게 회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리를 만나면 내가 반가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파내면 조금 더 쓸모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자, 그래서 이거 눈을 파내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눈을 파내기 쉬워짐. 이 남자 입장에서 유대리는 그냥 경쟁자니까. 그래서 유대리가 먼저 회사에 도착할까봐 남자는 마음이 급해졌다. 얘가 왜 먼저 도착하면 안 되지. 자기는 지금 승진해서 밀리는 상황인데 얘가 먼저 도착해버리면 얘가 저주를 더 따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유대리를 경쟁자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경쟁에서 뒤처질까? 뒤처지는 두려움. 경쟁에서 뒤처지는 두려움이 있다. 근데 이건 사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 상태이긴 합니다. 자, 봅시다. 시내 쪽으로 나오자 눈을 파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자, 이 눈이라는 거 아까는 자연재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연재해인 것도 맞지만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출근을 방해하는 거지. 그치? 출근을 방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눈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압력을 상징하는 거다. 사회적 압박. 그리고 경쟁의 부담이다. 경쟁의 부담. 경쟁 사회에서 가져야 하는 부담. 이 눈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유대리가 사는 오피스텔은 남자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다. 지난 봄에 대리들이 몇지 거기 올려와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그래서 요 지난 봄에부터 과거 장면을 조금 떠올립니다. 근데 요거를 뭐 역수는역 구성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잠깐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준. 그래서 대리들이 술을 몰려서 마셨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오피스텔은 깨끗하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다. 이런 건 얼마냐? 실평수는 어떻게 돼? 집을 둘러보면서 다들 질문을 던졌다. 집값이 궁금하고 이 실평수 얼마나 넓은지가 궁금한 거지. 이런 것들은 뭐야? 물질 만능주의적인 태도.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태도. 그래서 이런 데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남자는 술에 취해서 중얼거렸다. 그때도 유대리는 빈병이 늘어날 때마다 출근 걱정을 해서 사람들의 빈축을 한다. 이때 빈축을 했다라는 거는 비난하는 마음 플러스 미운 마음 이걸 합해서 빈축이라고 하는데 빈병이 늘어날 때마다 출근 걱정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 너무 퍼마시면 내일 출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나 했다는 거죠. 술자리에서. 그러면 효능이 깨질 거 아니야. 그래서 빈병이 늘어날 때마다 출근 걱정을 한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유대리의 독한 성실성이 나타나는 부분. 독한 성실성. 이 유대리는 머릿속에 일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런 성실한 사람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맞아? 그래서 그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중심가라 그런지 주상복합 오페스텔의 입구는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남자는 출입문 앞에서 호수를 누르고 유대리가 대답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뚜뚜 신호만 갈 뿐 응답이 없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중심가라 그래서 그렇지 그런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렇지? 그럼 남자가 사는 집 앞에는 눈이 가득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막 삽으로 헤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유대리가 사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은 좀 비싼 사람들이 사는 집이야. 그래서 앞에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공간을 묘사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사회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남자는 출입문 앞에서 호수를 누르고 유대리가 대답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뚜뚜 신호만 갈 뿐 응답이 없었다. 집에 있을 리가 없지. 남자는 유대리가 멀리 가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왜? 멀리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회사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경쟁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경쟁 의식. 그 다음에 통화 버튼을 여러 번 눌렀지만 유대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빨리 하고 뭐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저희 과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남자를 압박하는 상사입니다. 상사. 그래서 출근을 막 접촉하는 거. 그래서 어느새 2시였다. 남자는 삽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여기서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도 원고지랑 공통되는 부분이죠.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생각 없이 그냥 몸만 일정하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무의식적인 행동. 그 다음에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쉬었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눈에는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지금 얘가 눈을 치우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눈 때문에 얘가 힘들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드니까 눈 속에 파묻혀서 쉬고 싶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부터 나무 벤치 같았다까지 죽음으로 이어지는 눈을 오히려 안식처로 여긴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만큼 몸이 피곤하다. 심지어 솜니물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 솜니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눈 얘기하는 거죠.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돌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하듯 깨어났다. 그래서 잠깐 졸아서 이만큼 회복이 되니까 바로 이 눈이 가지고 있는 한기가 몸을 딱 덮쳐오는 거지. 그래서 우악 하면서 이제 일어났어. 남자의 삽 끝에 폐지 묶음이 걸렸다. 얼어붙은 종이 뭉치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지금 얼어붙어 있으니까 이제 무거워진 거지. 물이랑 좀 얼어서 삽으로 퍼냈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던 중급지 스티커가 남자의 구두 위에 툭 떨어졌다. 손바닥만한 광무지에는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하얀 눈 위에서 그 까맣고 빨간 색상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지금 보시면은 하얀 눈, 까맣고 빨간 색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색채 이미지 대비하고 있는 거 보시죠. 색채 이미지를 서로 대비한다. 그럼 이 하얀 눈이라는 거는 남자 입장에서 뭐라 그랬어? 사회적인 압력. 이 남자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이었어. 그치? 부담감이었는데 근데 반면에 이 짜장면, 짬뽕 이런 것들은 뭐야? 남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내가 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소재들인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 휴식이라고 합시다. 휴식. 그 다음에 마저 가볼게요. 남자는 자신이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삽질했다는 걸 깨달았다. 배도 고픈 상태니까 이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남자한테는 엄청난 힐링이 되겠지. 그래서 머릿속에서 짜장면과 짬뽕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건 아주 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아득하고 그리운 맛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짜장면과 짬뽕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다는 부분, 이거 후각적 심상으로 이거 묘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그리운 맛이었다. 요거는 미각적 심상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입안에 따뜻한 침이 고였다. 다 이제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길 것만 같았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닌가? 남자는 홀린 듯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래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는 사실 누구의 생각이지? 남자의 생각이잖아. 그치? 근데 서술자가 마치 남자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것처럼 서술을 해준 거야. 그래서 서술자가 남자의 생각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건 맞지만 이 남자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이 됩니다. 남자는 홀린 듯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이때 홀린 듯 꺼냈다라는 것도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면서 이제 꺼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성보다는 배고픔이라는 본능이 앞서는 상황이다. 이성보다는 본능이 앞서는 상황.
자, 밑으로 가봅시다. 배달이 될까 의심을 하면서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번호를 눌렀다. 지금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과연 배달이 되는 걸까? 이런 심정이었대요. 네, 신호가 가는 소리가 길어지자 절대로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전화를 하는 건 짜장면을 먹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만 같았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는 배달이 될 거라고 생각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맞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물의 심리 물어보는 선지로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뭔가 예상을 하고 있다, 아니면 어디를 어디까지 알고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보세요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을 때 남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당황해? 예상을 빗나갔잖아. 그치? 예상을 빗나갔다. 그래서 여보세요. 상대가 한 번 더 말한 뒤에야 그가 중국집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진성각입니다. 혹시 지금 배달이 됩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야,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는 상태야. 아직까지 배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확인차 계속 물어보는 거지. 되는 거 맞아요?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중국집 주인은 도시가 눈으로 덮여버렸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여기 주소가 점점점.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가정집이 아닌데 대로변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땡땡 번호만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대로변인데도 가능하겠습니까? 아직도 얘는 확신이 없는 상태지. 그치? 아직까지 얘는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 거기요, 배달됩니다. 짜장면 곱빼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중국집 사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배달을 해주려고 해. 그치? 전화를 끊은 뒤에도 남자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다. 통화하면서 나눈 말들은 모두 장난이고 배고픔만이 진짜인 것만 같았다. 그래서 통화에서 나눈 말들, 요 말들이 배달이 가능한지, 그치?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건 모두 장난인 것만 같고 이게 실제로 될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비현실적인 거죠. 비현실적. 실제로 지금 눈 이만큼 쌓이면 배달 안 옵니다. 못 와요. 배달 눈 이만큼 쌓이면 배달 못 와. 응. 근데 배고픔만 진짜인 것 같아. 요게 이제 현실적인 거지. 그래서 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배달 취소됐을 때 그게 진짜 많이 슬프지. 아무튼 야,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자, 어깨 위에 뭐가 차곡차곡 쌓여가? 시간이, 그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오케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자,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이대로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깨가 똑 부러져 버릴 것만 같았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 걸었다. 차가 사라지고 상가들이 문을 닫은 도시는 고요했다. 짜장면, 어디서도 짜장면을 싣고 오는 오토바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짜장면이 정말 올까? 휴대전화를 꺼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확인했다. 눈 때문에 출근도 못하는데 배달이 될 리가 없지. 이것도 뭐야? 남자의 생각을 서술자가 직접 소설을 주고 있다. 서술자가 직접 소설한다. 그래서 남자는 그 눈을 한 주먹 떠서 입에 쑤셔 넣었다가 도로 뱉었다. 이거 눈 왜 먹는 거야?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한번 탁 먹었다가 테테테 하고 뱉은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눈을 한 주먹 떠서 먹었다가 뱉는 것도 사실은 이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성보다는 본능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이걸 입에다가 갖다 넣은 거지.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 같았다. 그때 오른쪽 골목 끝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타났다. 자, 이 안전모를 쓴 사람이 누구야? 배달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짜장면 배달원입니다. 배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눈을 파내면서 길을 걸어왔다. 그 사람이 사고로 파내는 것은 언 눈이 아니라 가볍고 보드라운 밀가루인 것만 같았다. 야, 저 정도면 눈이 아니라 밀가루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밀가루인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만큼 배달원의 눈 치우는 솜씨가 숙련되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응. 숙련된 배달원의 솜씨. 자, 마저 가봅시다. 노를 젓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리듬감이 넘쳤다. 덕분에 남자와의 거리는 극에 가까워졌다. 안전모에는 신속 배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전모를 쓴 배달원이 남자를 보고는 오른팔을 번쩍 들었다. 그래서 이제 신속 배달이라고 써 있는 거. 이것도 조금 눈물이 나는 포인트인데, 사실 이 배달원이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신속 배달을 해주는 아주 능력자 초인으로 보이겠지만, 이 배달원 입장에서는 눈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남자랑 이 배달원이랑 사실 처지가 거의 뭐 다를 게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신속 배달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일을 처리해야 하는
현대사회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사회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거짓말 같은 상황에 남자는 눈만 깜빡거렸다. 안전모에 쓰인 문구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었다. 그래서 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이 실제로 왔다는 거. 요거는 자본주의 서비스가 아직도 계속 자본주의 서비스가 작동하는 것에 감탄한 것이다. 작동하는 것. 자,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었다. 눈썹을 뚫고 오느라 어깨와 신발이 눈투성이었다. 야, 그러면은 이렇게 막 밀가루인 것 마냥 쫙쫙쫙 뿌리고 왔으면 젊은 사람들 이거는 좀 힘이 든 거잖아. 근데 중년이라고 하면서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저걸 그렇게 해치고 왔다고 하면서 놀란 거죠. 그래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었다라는 부분. 여기 부분에서 배달원이 젊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또 가봅시다. 먹고 그릇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을 하시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 바쁘게 걸어왔다.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하는 부분이 이제 제일 눈물 포인트지. 그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이 몸을 굴려야 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생존을 위해 일해야 하는 각박한 사회다. 너네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먹고 살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지? 자, 먼저 가볼게요.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는 바쁘게 걸어갔다.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래서 쿠폰 한 장이 놓여 있었다는 것도 약간 희극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 이게 왜 희극적 요소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막 녹록지가 않잖아, 그렇지? 그냥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막 어떻게든 해치고 막 갖다 주는 거. 이거는 되게 눈물 나는 눈물 포인트거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쿠폰입니다 하고 딱 던져주는 거. 이거는 희극적 요소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가봅시다. 손이 얼어서 젓가락은 짝짝이로 쪼개졌다. 짜장면의 고소한 냄새와 일회용 용기의 따뜻함은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그래서 짜장면의 고소한 냄새, 이게 후각적 심상. 그 다음에 일회용 용기의 따뜻함, 얘가 촉각적 심상인 거죠. 그렇지? 이 짜장면에 이제 모락모락 냄새 나는 거, 따뜻한 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짜장면 묘사하고 있는 거. 젓가락을 쥐고 짜장면을 비면서 남자는 코를 휘적거렸다. 엉거주춤하게 서서 짜장면을 먹는 동안 남자는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몰래 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그 정도로 이런 상황 속에서 짜장면을 먹는 게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부터 의심했다까지 이게 비현실적인 상황을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의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여줄 법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곧 누구라는 거야? 자기 자신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조적 태도.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정말 그런 거라면 남자는 지금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줄 흐르는 콧물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젓가락질을 했고 그걸까지 먹어치울 기세로 허겁지겁 하다가 젓가락을 한짝 떨어뜨리기까지 했으니까 그걸 찾으려고 눈썹을 파헤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남은 짜장면은 젓가락 한 짝으로 긁어 먹었다. 그래서 이제 긁어 먹었다 부분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계속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치? 남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남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저 가볼게요. 그래도 양념까지 깨끗하게 되었다. 부끄러움이나 자괴감 같은 거를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만큼 몸이 너무 고단하고 배가 너무 고팠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이나 자괴감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고단함 그리고 고단함과 배고픔이 사회적 체면보다 더 중요하다. 사회적 체면보다 더 중요해진 시점.
자, 다음에 또 가볼게요.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3분의 1쯤 남아있었다.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다. 이 과장도 그렇고 부장도 그렇고 다 이 남자를 독촉하는 인물들이죠. 그럼 얘네들이 전화를 했으면 무슨 전화겠어? 빨리빨리 오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연락 안 받은 겁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때 이제 아내가 무슨 이유로 전화를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뭐 아내가 뭐 걱정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아내의 전화도 일단은 받지 않았다. 남자는 그저 하고 걸었다. 쉴 때는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거리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여느 때보다 간절했다. 자, 여기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그냥 이런 독촉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지. 진정성 있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필요했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알았다. 그 다음에 또 가볼게.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에 닿지 않은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자, 그러면은 요 일상으로 주시는 게 뭐야? 따뜻한 캔커피. 얘가 이제 파묻혀버린 일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또 가볼게.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편의점 앞에는 남자의 키만한 눈사람이 서 있었다. 동그란 눈과 웃는 입 모양을 한 눈사람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눈사람이 스노우맨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눈사람을 보니까 동그란 눈에다가 웃는 입 모양을 하고 있는 눈사람이었대. 근데 이제 남자의 처지랑 이 눈사람의 표정이 정반대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다. 맞아? 그래서 이 눈사람의 표정하고 이 남자의 상황이 정반대로 나면서 대비를 시켜주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섰다.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그곳에 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 같았다. 근데 김새는 농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난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서는 왜 저러고 웃고 있나 하면서 뭐 놀리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 김새는 농담 같았다라는 부분. 김새는 농담 어디였냐? 여기. 김새는 농담 같았다. 현재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래서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모양을 흉내냈다. 말라붙어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찔끔 새어나왔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입모양을 흉내냈다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미소가 지어졌다라는 거잖아. 그치? 요거는 사회인이 몸에 배어있는 그 비즈니스 스마일이야. 이게 사회에 사람이 너무 찌들어있다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미소가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미소가 배어있는 모습이고요. 억지로 웃어야 하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현대인. 억지로 웃어야 하는 현대인. 그다음에 또 가봅시다. 시간은 촉박하고 어디 있냐? 한참 속도로 내고 있는데 차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3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아까는 무슨 폐지 더미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뭔가 큰 게 뭐가 또 걸렸대요. 남자는 1m쯤 떨어진 곳에 다시 삽을 꽂았다. 한 삽 떠내고 나자 또 삽이 들어가지 않았다. 생활 정보는 삽이나 자전거가 쓰러진 게 아니고 공룡이라도 묻혀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공룡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커다란 게 묻혀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공룡이라도 묻혀있는 것 싶었다 부분. 요게 뭔가 거대한 것이 묻혀있는 것. 거대한 것이 묻히고.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전개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전개 암시. 하는 수 없이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봤다. 그때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대.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와요. 그랬더니 가느다란 여자가 부르는 곡인데 멜로디가 익숙했다. 남자는 잠시 손으로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록 발소리긴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듣는 음악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의 진동이 울렸지만 남자는 무시해버렸다. 여기서 이제 휴대전화의 진동이 울렸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지. 누굴 것 같아?
당연히 아까 내가 전화를 씹었던 그 상사들의 연락입니다. 그래서 진동이 계속 울린다라는 것도 이 울렸지만 이제 남자가 무시했다라는 부분 여기까지 무시했다는 부분까지 합해서 현실을 차단하고 현실을 차단 그리고 음악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얘는 아직 이 음악의 정체를 모르지. 음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또 가봅시다. 음악 소리는 멈추었다가 눈을 파내자 다시 시작되었다. 아까와 같은 멜로디였고 눈을 파낼수록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남자는 길이 아니라 소리를 찾아서 삽을 움직였다. 손으로 이제 눈을 쓸어낸 뒤에야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눈에 묻힌 누군가의 휴대전화였고 공교롭게도 빳빳하게 언 양복 바지 안에 들어 있었다. 일단 이 누군가가 누구야? 유대리죠, 유대리. 그치? 유대리가 전화가 안 됐던 것이 이 눈 속에 파묻혀서 동사했기 때문에 전화가 안 된 거였잖아. 그래서 이 유대리의 휴대전화였거든. 휴대전화였다라는 거. 일단 여기서 빳빳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빳빳하다라는 거는 동사를 한 이후로도 시간이 좀 오래 지났다라는 거야. 이게 사람이 얼어 죽을 때 순간적으로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는 시기가 있어. 열이 확 올라왔을 때 제대로 터치를 안 하면 그대로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뻣뻣하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났다라는 거야. 동사 후 시간이 오래 지났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그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얘를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오케이? 응.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뒤로. 얼마 안 남았어. 자,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삽과 손으로 눈을 파냈다. 한방이 스티커를 천천히 벗겨낼 때처럼 눈 속에 검은색 구두와 모직으로 된 양바지가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면서 언 손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파헤쳤다. 입에서는 입김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사람인 것 같으니까 얘가 입에서 입김을 계속 뱉으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계속 이제 눈을 파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긴장감 속에서 작업을 이뤄내다. 맞아, 가봅시다.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에 화석처럼 묻혀 있었다. 이때 화석처럼 묻혀 있었다라는 것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양복 웃옷과 와이셔츠는 주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얼어붙었고,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 피처럼 굳어 있었다. 이런 것들 다 색채 이미지지. 근데 왜 하필이면 피처럼 빨간색으로? 이건 죽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죽음의 이미지.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양손눈을 다 그려지고 있어서 손가락은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반신 일부는 아직도 눈 속에 묻혀 있었다. 이거 몸을 둥글게 말고 있다는 건 뭐냐면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이렇게 이 상태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신 일부는 아직도 눈 속에 묻혀 있었다. 쌓인 눈의 두께를 봐서는 그가 쓰러진 뒤에도 눈이 계속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다라는 거. 이 눈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계속 덮었다라는 것도 이중성을 심화시키는 부분이다. 이중성을 심화시킨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볼게요.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다.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 범벅이 되었다. 이때 해가 빠르게 기울었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 그래서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 범벅이 되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면서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다. 고대 유물을 발견하는 고고학자처럼 손이 떨렸다. 눈을 쓸어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혹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있다. 이 사람은 유대리였다. 그래서 유대리라는 걸 이제 지금 딱 알아차린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맨 윗줄에 추운데 남자의 얼굴이 땀범벅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 이건 이제 노동으로 인해서 이제 열이 올라온 걸 수도 있지만은 거기다가 플러스 긴장감 때문에 얘가 사람이잖아. 사람을 내가 발굴하고 있다는 걸 아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얘가 이제 누군지가 이제 슬슬 나오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봐 여기서부터 또 가볼게요. 야, 이봐 남자는 유대리 몸을 흔들었다. 턱에서 땀이 뚝 떨어졌다. 일어나 휴대전화에서 다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 이거 무슨 노래일 것 같아? 전화벨 소리겠죠. 그치? 그럼 누가 전화를 해? 유대리가 출근을 안 했어. 또 과장이랑 그 부장놈들이 전화를 하는 걸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압력은 끊이지가 않는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물론 뭐 사람들이 이걸 알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얘는 문학 작품이니까 그런 의미로 좀 읽어봅시다. 그래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흘러나왔다라는 부분. 이거는 이제 비정한 사회의 모습이다.
현대사회의 모습. 그래서 이봐! 유대리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대리에 전화기를 주어서 귀에 댔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 눈 속에 유대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입 안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왜냐면 이제 얘도 지금 추우니까 이 추위라는 상황이랑 이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같이 연결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입 안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런 식으로. 자, 밑으로 가볼게요.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저녁 시간대가 임박을 한 거지. 또다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시간의 경과. 이대로 1시간 정도만 하고 가면은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래서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해가 기울고 거의 저녁, 밤이 다 되어 간다며. 근데 우리 퇴근 시간이 6시잖아. 6시면은 이제 거의 다 됐을 거거든, 6시 정도가. 그러면은 퇴근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가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래서 이대로 1시간 정도만 지나면부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회사 쪽을 쳐다보는 부분까지 여기까지가 출근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도 가볼게요.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게다가 남자는 너무 지쳐있었다. 그는 유대리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자, 이렇게 느껴지면 얘는 슬슬 무슨 상태야? 얘 너무 슬슬 갈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공원 벤치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죽음에 가까워졌음을 암시하는 거고요. 가까워졌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남자의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을 뜻한다. 그래서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시야가 종이처럼 뭉개진다는 건 뭐? 정신이 살짝 따까닥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이제 흐릿한 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흐릿한 정신 상태. 자, 그러면은 거기 뒤에 거 한번 해봅시다.
가봅시다. 자, 작품의 주제. 이 작품에서는 그 현대 사회의 비정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재난 상황이 와도 사람이 죽어도 출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비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인의 삶의 애환을 얘기하고 있다. 현대인의 삶의 애환. 그 다음에 밑에 가볼게요. 이 인물들이 다 익명으로 처리가 돼서 나타나지. 그렇지? 남자도 그렇고 유대리도 그렇고 이 유대리도 정확하게 유땡땡이라고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직책으로 불리는 거잖아. 과장, 부장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정 유형을 나타내는 인물들이고 그 유형을 나타낸다고 본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겠지. 예를 들어서 이 남자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를 봐야 된다.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을 파내면서 계속 회사로 출근을 하러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현대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봅시다. 이 남자는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인물이다. 어떻게든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계속 눈을 파헤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눈을 헤치고 출근을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유대리는 굉장히 성실한 인물이었어. 그래서 유대리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에이 뭐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잖아. 그래서 이 유대리는 성실하게 일했지만 결국은 죽었죠. 성실하게 일했지만 결국은 경쟁에서 도태된 인물이다. 경쟁에서 도태되었다. 자, 그래서 이 유대리가 경쟁에서 도태된 인물로 보는 근거. 눈길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부분. 그치? 죽음을 맞이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과장하고 부장 같은 경우는 어떤 캐릭터야? 회사에서 자꾸 출근하라고 재촉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현대사회의 압박감을 얘기를 하는 거겠다. 현대인을 압박하는 경쟁 체제. 그래서 이런 캐릭터로 보는 근거는 과장과 부장이 독촉 전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갈게요. 남자가 겪는 갈등. 이때 이제 내적 갈등하고 외적 갈등이 있는데 내적 갈등은 인물의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양상이죠. 그래서 쉬고 싶은 마음과 휴식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출근해야 하는 현재 상황 가야 하는 상황 이게 제일 큰 갈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적 갈등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지. 맞냐? 이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도 외적 갈등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력은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뜻대로 되지 않는 사회 이게 이제 외적 갈등이 나타나죠. 오케이? 노력은 합니다. 열심히 눈을 헤치고 하지만 출근하는데 실패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봅시다. 요 작품에 드러난 경쟁 사회의 모습. 일단은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도 자연재해가 덮쳐도 출근은 한다는 거. 이게 이제 경쟁 사회인 거지.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출근을 한다. 일어나도 출근을 어떻게든 해내는 거. 근데 출근을 하면서 이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해? 유대리가 먼저 갔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죠? 그래서 유대리가 먼저 가는 것을 걱정한다. 왜냐면은 자기가 도태될까봐, 자기가 밀릴까봐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남자가 이 눈을 헤치고 나가면서 중간에 배달을 시키잖아. 그랬더니 배달이 왔습니다. 배달이 왔다는 게 또 신기한 거지. 그래서 폭설 속에서 배달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이 배달부가 자기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인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기계적으로 눈을 파내는 모습. 기계적으로 눈을 파낸다. 이거는 그 개인의 주체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역할에 맞게 행동하는 걸 요구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갈게요. 수능에는 다른 부분이다. 얘를 참고해서 눈의 의미를 생각을 해봅시다. 야, 부장이 제시한 데드라인까지는 2시간 정도 남아있었다. 이때 데드라인이 이제 마감이지. 마감 기한. 이날까지 해서 가지고 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기간을 넘어버리면은 사망. 그래서 데드라인. 그래서 이제 허리까지 쌓인 눈을 마주했을 때보다 더 막막했다. 남자는 양복 바지를 양말 안에 쑤셔넣고 재킷의 소매를 아무렇게나 걷어붙였다.
자, 그럼 여기서 더 막막해진 이유가 뭐야? 현실의 눈은 자연재해지만 이거는 어떻게든 내가 헤치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부장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못 지켰을 경우 진짜 나한테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연재해보다, 그러니까 폭설, 이 자연재해보다도 부장의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부장의 압박. 오케이? 부장의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양복 바지를 양말 안에 쑤셔넣고 재킷의 선배를 아무렇게나 걷어붙인다. 어떻게든 일을 좀 빨리 하려고 잘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건 그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밤에 출근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출근을 다 나간 상태고 나만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지. 빌라의 현관문이 열려 있었던 것도 밤새 누군가가 근성을 갖고 밀어붙인 결과였다. 남자는 자신의 아니란 것 무능력함을 자책하며 삽을 들었다. 여기가 진짜 눈물 나는 포인트인 게 이 남자가 진짜 무슨 불성실한 게 아니지. 얘도 성실한 인간이긴 한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치열하게 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무능력한 인간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오케이? 응. 자, 그래서 중요한 중고고 시절에 오른간에 쌓인 눈을 치울 때도 지금보다는 수월했다. 너 뭐냐? 에이씨, 이거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부분이야. 볼게요. 그 눈은 물에 젖은 모래처럼 무겁긴 했어도 남자의 앞길을 막거나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 그러면은 이 사회에, 이 현실에 내리는 이 눈보다 저 부장이 나한테 가하는 압박이 훨씬 더 나한테는 크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고요. 남자의 인생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눈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재해만 의미를 하는 게 아니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삶의 무게, 그리고 부담,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자, 가자. 숙제 다 해오고. 그리고